인류는 태초부터 달리기를 통해 살아남아 왔습니다. 고대 인류는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또는 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달려야 했습니다. 사피엔스가 멸종하지 않고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지구력 러닝 능력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몇 안 되게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달리며 동물을 지치게 만들 수 있었죠. 현대 사회로 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냥을 위해 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직장인들은 건강을 위해, 학생들은 체력을 위해,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달리기를 선택합니다. 무엇보다 달리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으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준비 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않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근손실, 심지어는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달리기는 어떻게 해야 올바르고 안전하며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러닝의 장점, 주의할 점, 그리고 전략을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러닝의 장점. 러닝은 단순히 칼로리 소모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시작했다가 꾸준히 달려본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가벼워졌다. 호흡이 편해졌다.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했다. 자, 그렇다면 왜 달리기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줄까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칼로리 소모, 심폐지구력, 정신건강, 그리고 생활체력. 1. 칼로리 소모 효과. 달리기의 가장 직접적인 장점은 바로 칼로리 소모량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사람이 시속 8km로 1시간 달리면 약 600에서 70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같은 시간 빠르게 걸으면 약 300칼로리, 자전거를 타면 약 400에서 500칼로리죠. 즉, 달리기는 같은 시간 대비 걷기의 2배 이상, 자전거보다도 더 높은 에너지 소모율을 보여줍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일수록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절에 가는 충격도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조깅이나 걷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심폐지구력 강화. 달리기는 심장과 폐를 동시에 훈련하는 전신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최대 산소 섭취량이 꾸준한 러닝으로 15에서 20%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달리면 안정시 심박수가 내려갑니다. 보통 성인은 70에서 80bpm인데 러너들은 50에서 60bpm까지 내려가죠. 이는 심장이 한 번 뛸 때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3. 정신건강 개선. 여러분, 러너스 하이 들어보셨나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은 힘든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이 몰려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뇌 속에서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이 덕분에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감이 완화되고 동기부여와 성취감까지 올라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주 3회 달리기만 해도 항우울제 복용과 비슷한 수준의 우울증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어요. 4. 생활체력 향상. 러닝을 꾸준히 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차고 장시간 걷기도 쉬워지고 전반적인 체력이 올라가니까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40에서 50대 이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 러닝을 습관화하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러닝의 주의사항. 자, 그렇다고 해서 러닝이 무조건 좋은 운동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달리기를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포기합니다. 무릎 통증, 발목 부상, 허리 통증 때문입니다. 또 다이어트는 됐는데 근육까지 빠져서 요요가 오른 경우도 많죠. 대표적인 위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부상은 무릎과 발목입니다. 무릎 연골 손상, 발바닥 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발목 염좌 같은 문제들이 생기죠. 원인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거리를 늘린 경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무리한 러닝, 잘못된 착지 습관 뒤꿈치 착지, 쿠션 없는 신발.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주간 거리 증가폭은 10% 이하로. 초보자는 쿠션 좋은 러닝화 착용. 발 중간으로 착지. 러닝 전후 스트레칭 필수. 2. 근손실 위험. 러닝 이꼬르 최고의 다이어트 맞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 근육까지 빠집니다. 이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 근육을 분해하죠.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요요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3. 과훈련. 의욕이 넘쳐서 매일 장거리 러닝을 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과훈련 증후군입니다. 고강도 러닝을 했다면 최소 48시간은 회복 시간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4. 잘못된 자세. 자세가 무너지면 부상 위험은 배로 늘어납니다. 고개를 숙이면 목과 어깨에 긴장이 쌓임. 보폭을 억지로 늘리면 무릎과 허리에 충격. 뒤꿈치로 착지하면 관절에 타격. 올바른 자세는 시선 정면, 상체는 곧게, 팔은 90도 각도, 보폭은 자연스럽게입니다. 장거리 러닝 vs 단거리 러닝.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할 때 혼란을 느낍니다. 주말에 10km 이상 달리는 장거리 러닝이 맞는지 아니면 짧고 강하게 달리는 단거리 인터벌 러닝이 더 좋은지 고민하죠. 정답은요, 내 목표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자,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장거리 러닝. 먼저 장거리 러닝,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체지방 연소 효과가 뛰어납니다. 장거리 러닝을 하다 보면 몸은 점점 지방을 연료로 쓰기 시작해요. 둘째, 심폐지구력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지구력이 좋은 이유가 바로 꾸준한 롱런 덕분이죠. 셋째, 정신력 강화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관절 부담이 커요. 무릎, 발목, 허리에 충격이 누적됩니다. 둘째, 근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달리면 에너지를 근육에서까지 끌어오기 때문에 근육량 유지에는 불리합니다. 셋째, 시간 소모가 큽니다. 10km 이상 달리려면 준비, 달리기, 회복까지 2시간 이상 걸립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쉽지 않죠. 2. 단거리 러닝. 이제 단거리 러닝을 볼까요? 여기에는 스프린트,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포함됩니다.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시간 효율이 좋습니다. 20에서 30분만 투자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둘째, 근육 보존에 유리합니다. 짧고 강한 자극은 근육까지 같이 쓰기 때문에 근손실이 덜합니다. 셋째, 심폐 능력도 향상됩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심장을 강하게 훈련시키거든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무리하면 근육통이나 피로가 심해질 수 있어요. 일반인을 위한 적정 러닝 거리. 그럼 이제 실제로 궁금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은 도대체 얼마나 달려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적당히입니다. 1. 초보자 러너. 주 3회. 20-30분 35km. 페이스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 시속 7에서 8km. 목표는 기록 향상이 아니라 습관화입니다. 2. 중급자 러너. 주 3에서 4회. 5-7km 30-50분. 주 1회는 롱런 8에서 10km 이상 포함. 꾸준히 달리면서 지구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다이어트 목적 러너. 일주일 합산 20에서 25km 이상. 5km 4회 또는 3km 7회. 반드시 근력운동 병행 근손실 방지. 한 번에 10km 뛰는 것보다 3km를 꾸준히 여러 번 달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4. 잘못된 접근. 많은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오늘 10km 뛰었다. 다음날 무릎 통증, 매일 달리면 빨리 빠지겠지. 과훈련, 요요, 기록을 늘려야 한다. 동기부여보다 스트레스. 러닝은 기록 경쟁이 아닙니다. 꾸준히 내 몸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러닝 보조 운동.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러닝만 열심히 하면 다 되겠지.
살도 빠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몸매도 좋아지겠지.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러닝만 하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커지고 체형 불균형이 생깁니다. 실제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러너들의 대부분은 근력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러닝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보조 운동이 필요하다. 즉, 근력 코어 상체 유연성을 골고루 훈련해야 러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1. 하체 강화. 러닝은 하체를 많이 쓰지만 사실 앞쪽 허벅지 대퇴사두근 만과도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엉덩이나 햄스트링은 약해져서 무릎 부상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꼭 필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스쿼트, 허벅지와 엉덩이를 고르게 강화, 무릎 안정성 확보. 런지, 좌우 균형 잡기, 고관절 강화. 힙 브릿지, 엉덩이와 햄스트링 강화, 허리 안정화. 2. 코어 강화. 코어가 약하면 달릴 때 상체가 흔들리고 호흡도 불안정해집니다. 코어가 강해야 자세가 오래 유지되죠. 사이드 플랭크, 옆구리와 골반 안정화. 데드버그, 팔다리를 교차로 움직이며 복부와 척추 안정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달릴 때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상체 강화. 달리기는 하체만 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팔 스윙과 자세 유지에는 상체 힘이 필수입니다. 푸시업, 가슴 어깨 삼두근 강화. 덤벨 로우, 등 근육 강화로 상체 흔들림 방지. 숄더 프레스, 어깨 안정화 후 장거리 달릴 때 자세가 무너지지 않아요. 4. 유연성 밸런스. 러닝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근육이 쉽게 뭉칩니다.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부상이 옵니다. 러닝 전 동적 스트레칭 레그 스윙, 런지 워킹. 러닝 후 정적 스트레칭 햄스트링 종아리 스트레칭. 보조, 요가, 필라테스. 러닝은 여러분 삶의 최고의 투자이자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무리하지 말고 내 몸에 맞는 속도와 거리로 달려보세요. 꾸준히만 이어간다면 러닝은 분명 여러분에게 더 건강한 몸, 더 강한 마음,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겁니다.